최근 문을 닫는 지하철 상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1년 넘게 비어있는 곳도 많다는데요. 네. 1년 넘게 닫혀있다가 지금 공사를 하는 것들이 어쩌는지. 잠깐 얘기가 지금 문 닫으러 오래됐잖아. 안 좋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안 좋아. 얼마 전에는 지하철 상가 400여 개를 임대 관리하던 대기업이 지하철 상가 사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계획한 플랜에 저희가 좋게 얘기해서는 같이 동행을 한 거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낫겠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나게 된 상인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때 지하철 상가는 목 좋은 상권으로 손꼽혔는데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빈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유동인구가 있을 없든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지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 성장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매출 대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대기업도 지하철 상가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김밥하고 주먹밥하고 이게 오뎅 같은 거 파는 데였거든요. 근데 24일날 종료하셨습니다. 저기는 옥석이었어요. 역시 문을 닫고요. 지하철 상가 임대 사업을 하던 GS 리테일이 관리하던 상가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된 건데요. 신문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 GS 리테일에 이탁을 해서 상가 개발을 한다. 5+5년으로 10년간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억 3천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해당 사업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홍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저희들도 계속 적자를 맺지 못했죠. 1, 2년 동안은. 그래서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집에 가면은 1시 반, 2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5년 동안에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진짜 심정이었고 막막했겠네요. 막연했어요. 오랜 노력 끝에 자리를 잡아가던 가게 문을 하루아침에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계약 문제인데요. 지난 2013년 서울교통공사는 기본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GS 리테일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상가 406곳을 조성한 뒤 상인들에게 전대차 계약 형태로 재임대했는데요. 적자가 지속되자 5년 연장을 포기하면서 상인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됐군요. 다들 10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전차인인 상인들은 졸지에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아이고. 없게 된 거죠. 야, 10년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상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방영 방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2억 정도가 드는데 그 비용을 들이면서 5년 계약을 한다라고 공고가 나거나 GS 측에서 얘기하는 건 아예 들어오지 않죠. 계약을 안 하죠. 상인들은 지하철 상가가 애초에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서 설비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비용을 들여 가게를 시작한 이유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상인들 말에 의하면은요, GS 리테일 영업사원들이 와서요, 우리는 서울시 교통공사로부터 5+5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랑 큰 일만 없으면 우리는 5년 계약을 또 연장한다. GS 리테일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상가를 조성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약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해서 그걸 믿고 상인들이 다 계약을 한 거예요. 상인들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10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 홍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GS 리테일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죠. 5년 계약 후 추가 5년 연장은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내용이며 상인들과의 계약 내용에는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보다는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상인들이 전대차인 관계로 좀 더 보호받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GS 리테일의 의견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계약 당시에 서명한 재소전 화해조서 때문입니다. 재소전 화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계약할 시에 동의를 해야지 저희가 이 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강압적인 그 조건에서의 동의를 받아낸 겁니다.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재소전 화해조서란 동의한 쉽게 거에 말하면 동의를 소송 전에 미리 화해를 해두는 건데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인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게 만든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 저런 것도. 이에 GS 리테일 측은 재소전 화해조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사항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법원 또한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하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 법적으로 상인들은 기간 내에 가게 안의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비워줘야 한다는 건데요. 답답하죠. 답답하네요. 철거 비용까지 들여서 이걸 다 폐기한다라는 게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는 걸 왜 모르시진 않은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연장을 시킬 수 있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완전히 비우고 철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약간 소리가 안 적절하거나 아니면 공기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정이 됐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이런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가 공사의 사회적 그런 책임과 고의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좋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인테리어 시설이니 뭐든 짓기 이거 부셔가지고 복구하고 그러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인테리어 새로 해서 하려면은 지금 뭐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작하려고 엄두가 안 나죠. 네, 모쪼록 서울교통공사와 GS 리테일이 어렵게 일군 일터에서 내몰리게 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